박정수 63세. 그는 오늘 35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다. 퇴직식장은 화려했다.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에는 그가 신입사원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과정, 승진할 때마다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회사 행사 때마다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 박 상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실 때죠. 부인이랑 여행 많이 다니세요.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정수 형님처럼 되고 싶네요.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로 가주세요. 네. 댁으로 안 가시고요? 네, 호텔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 정수는 그 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웰컴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사과 2개, 바나나 3개, 그리고 오렌지 하나. 딱 혼자 먹기 좋은 양이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35년을 일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족? 아내? 아이들? 정수에겐 자녀가 없었다. 결혼 초기 아내 윤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왜 힘들게 애를 낳아? 당시엔 그 말이 로맨틱하게 들렸다. 우리 둘만의 사랑.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속박이 없는 자유를 원했던 그녀의 복선이었을지도 몰랐다. 휴대폰을 꺼냈다. 윤선에게서 온 문자 3통. 언제 와? 저녁 준비했어. 회식 길어지나 보네. 조심히 와. 나 먼저 잘게. 열쇠 가져갔지? 정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3일 전 그가 우연히 본 그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3일 전 퇴직 전날이었다. 정수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퇴직 후 제출해야 할 서류들, 연금 관련 서류, 건강보험 전환 서류. 그 많은 종이 더미 속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는 그때 샤워 중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놔뒀을 텐데 화면에 뜬 이름이 낯설었다. K. 누구지? 정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은 풀려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정수 퇴직하면 우리도 자유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손이 떨렸다. 정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우리도 자유야. 무슨 뜻이지? 그는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한 줄만으로도 충분했다. 샤워실 문이 열렸다. 윤선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여보, 뭐해? 아, 서류 정리. 그래? 내일 큰일인데 긴장되지? 응, 조금. 윤선은 평소처럼 웃으며 드라이기를 들었다. 그 웃음이 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다. 28년을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누군가와 자유를 꿈꾸고 있다니. 다음 날 퇴직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로 가득했다. 동료들의 축하도 후배들의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집이 아닌 호텔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윤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젯밤에 왜 안 왔어? 걱정했잖아. 회식 후에 친구들이랑 2차 갔다가 너무 늦어서. 미안.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지. 나 밤새 뜬 눈으로 기다렸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식탁 위에 커피잔이 2개 있었다. 하나는 정수의 것, 하나는 윤선의 것. 하지만 윤선의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없었다. 평소 그녀는 아침에도 화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여보, 이 커피잔은? 응. 아, 어제 친구 왔다가 마시고 간 거야. 무슨 친구? 대학 동창. 오랜만에 연락 와서 차 한잔 했어. 거짓말이었다.
윤선의 대학 동창들은 정수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 모임도 했고 정수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제는 그 어떤 모임 일정도 없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윤선은 평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아예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요즘 전화 안 받아? 응. 왜? 아니, 휴대폰을 자꾸 뒤집어 놓길래. 아, 알림 소리가 시끄러워서. 요즘 스팸이 많아. 세 번째 이상한 점. 일주일 후 정수 앞으로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와인 한 병과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당신 덕분에 매일이 젊어요. K. 손이 얼어붙었다. K. 그 문자를 보낸 사람. 정수는 윤선에게 물었다. 이거 뭐야? 윤선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내가 요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선생님이야. 내가 고민 상담 많이 해줬더니 감사하다고 보낸 거래. 선생님 이름이 뭔데? 김현수. 왜? 아니, 그냥.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윤선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K라는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현수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대화 내역은 여전히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근육질 몸, 밝게 웃는 얼굴. 정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2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정수는 조용히 은행을 찾았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는 그중 1억을 새 계좌로 이체했다. 윤선이 모르는 계좌였다. 그리고 부동산 앱을 켰다. 검색창에 해안가 원룸을 입력했다. 여러 매물이 떴다. 그중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의 원룸이 눈에 들어왔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사진 속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정수는 바로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정수는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렸다. 도착한 원룸은 사진보다 작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마음에 드시면 오늘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할게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다. 보통은 며칠 고민하시던데요?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 응,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서. 윤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자기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정수의 행동에 의심을 두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정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선과 턱시도를 입은 정수. 둘 다 웃고 있었다. 정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아직 버릴 수는 없었다. 새벽 5시 윤선이 잠든 사이 정수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차에 시동을 걸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봤다. 28년을 산 집.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해안가 원룸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다. 정수는 짐을 풀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비린내와 짠내가 섞인 냄새.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첫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출렁이는 파도, 지나가는 배,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느렸다. 둘째 주부터 정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걸었다.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셋째 주 정수는 마을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리 강습.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던 그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르신,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해요. 강사는 30대 여성이었다. 친절했다. 정수는 서툴게 칼을 잡았다. 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평생 안 해봤어요. 천천히 하세요. 요리는 급하면 망치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다. 요리는 급하면 망친다. 인생도 그런 걸까? 넷째 주 정수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식사를 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맛은 형편없었다. 짜고 탔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수의 휴대폰에 윤선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통이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다. 하루 10통, 20통. 정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카카오톡도 차단했다. 2달째 윤선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정수는 실종자가 아니었다. 신용카드를 쓰고 주소 이전은 안 했지만 공공요금은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다. 경찰은 가출로 보입니다. 성인이라 강제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석 달째 윤선은 정수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수의 행방을 몰랐다. 정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넉 달째 윤선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탐정은 강원도 어촌 마을까지 추적했다. 하지만 정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5달째 윤선은 마을 주민센터를 통해 정수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정확히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남편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6달째 윤선은 마침내 정수의 원룸 앞에 섰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누군지 알았다. 창문 너머로 윤선의 차가 보였으니까. 문을 열었다. 윤선은 그새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처음 봤다. 들어와요. 윤선은 말없이 들어왔다. 비좁은 원룸을 둘러봤다. 낡은 가구, 작은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여기서 살았어? 네. 왜? 그냥요. 정수는 커피를 내렸다. 핸드드립으로. 최근 배운 기술이었다. 천천히 물을 부으며 향을 음미했다. 윤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당신이 커피를 내릴 줄은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없는 집이 집이 아니야. 정수는 커피잔을 윤선 앞에 놓았다. 이 커피는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내린 커피예요. 무슨 소리야? 2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죠. 그게 무슨. 이제 내 몫은 나에게 줄 거예요. 미안하지만. 윤선은 입술을 떨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뭐? K. 현수 씨. 아직 연락하고 지내죠? 윤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들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은 이해 못해. 나도 외로웠어. 외로웠으면 말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자고 하든지. 당신이 집에만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순간 정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요. 내 탓이죠. 35년 동안 돈 벌느라 집에 없었으니까.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윤선은 울먹였다. 당신. 정말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도 자유니까. 윤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이혼할 거야? 당신이 원하면요. 나는 아직.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윤선은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 출발했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닷새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윤선. 내용물은 이혼 합의서와 청구서였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 있음. 따라서 퇴직금의 50%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함. 정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끝까지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다음 날 정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역의 작은 법무법인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나요? 네. 정수는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 15년치, 통장 입출금 내역, 차량 보험 및 정비 기록, 호텔 및 여행 예약 내역, 휴대폰 통화 기록 통신사 발급, SNS 캡처 화면 윤선이 실수로 공개 설정해둔 게시물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부인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네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 유리한 상황인데도요? 네.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받아야 할 몫은 지킬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윤선의 변호사에게 답변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가 전달되었다. 사흘 후 윤선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인 측에서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위자료는 필요 없으신 겁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 없어요. 그쪽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끝났다. 법원에서 윤선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갔다. 정수는 법원을 나와 바로 해변으로 향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28년 전 결혼식 날 윤선에게 끼워줬던 반지였다. 낡은 금태.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JSYS. 정수는 그 반지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다를 향해 던졌다. 반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윤선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소.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소. 전송 완료. 정수는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 번호 해지 신청을 했다. 정말로 해지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떴다. 확인을 눌렀다. 번호가 영구 해지되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8시였다. 정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아침에 장을 봐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대파, 두부, 감자, 당근,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오늘은 생선구이를 해볼까?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생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다. 서툴렀지만 이제 손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생선을 뒤집었다. 상을 차리고 앉았다. 혼자 먹는 밥상.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생선살을 발라 한 입 먹었다. 짭짤하고 고소했다. 며칠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빗속의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출렁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파도 소리. 빗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정수는 문득 28년 전이 떠올랐다. 윤선과 처음 만난 날. 그때도 비가 내렸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서 있던 윤선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줬었다. 괜찮으세요? 같이 쓸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윤선의 미소. 수줍으면서도 밝았던 그 미소. 그 미소에 반해서 용기 내어 전화번호를 물었었다. 실례지만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 1년 연애, 그리고 결혼.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아마 정수가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였을 것이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늘었다. 윤서는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다. 괜찮아.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나며 그 기다림은 지쳐갔다. 정수는 그걸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는지도 몰랐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복잡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이제 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끝났으니까. 정수는 창문을 닫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이혼이 확정된 후 정수의 삶에는 조용한 리듬이 찾아왔다. 오전 6시 기상. 해변 산책 1시간. 귀가해서 샤워하고 아침 식사 준비.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 시간. 정수는 평생 책을 멀리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 처음엔 소설을 읽었다. 박완서, 김훈, 공지영. 그들의 문장 속에서 정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에 계란 하나 또는 김치볶음밥. 오후엔 마을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 일주일에 3번. 이제 정수는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 되었다. 정수 씨, 오늘 만드신 잡채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당면이 안 뭉쳤네요.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면. 강사는 웃으며 말했다. 정수도 따라 웃었다. 예전엔 칭찬을 들으면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녁엔 마을 도서관에 갔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조용하고 아늑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다가 지역 신문을 펼쳤다. 마을회관, 자원봉사자 모집. 정수는 그 공고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회관을 찾아갔다.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환영합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럼 주 2회 독거노인분들 식사 배달 어떠세요?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시락을 들고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는 김순자 할머니 댁이었다. 80대 후반,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혼자 사는 할머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네. 들어오시게. 정수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불렀다. 잠깐만.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지 그래요? 제가요? 그럼 누가? 어서 와요. 정수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 6.25 때 피난 갔다가 가족들 다 잃었지.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늙었네.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길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힘들지. 근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인생이란 게 원래 힘든 거야. 그렇네요. 젊은 사람 무슨 고민 있어 보이네. 정수는 놀랐다. 제가요? 응. 눈빛이 쓸쓸해. 나이 먹으면 다 보여.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그래? 그럼 홀가분하겠네. 네. 이혼이 슬픈 사람도 있고 홀가분한 사람도 있지. 당신은 후자 같은데. 정수는 할머니의 통찰에 놀랐다. 맞습니다. 슬프기보단 홀가분해요. 그럼 됐네. 이제 내 인생 살면 되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할머니는 껄껄 웃었다. 이가 성한 하나도 없는 웃음이었지만 정수는 그 웃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정수는 할머니 댁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도시락을 전달하고 30분씩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매번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생은 말이야, 계획대로 안 돼.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거지. 나이 들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유로워. 이제 아무한테도 눈치 안 봐도 되거든. 후회는 하지 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야. 할머니의 말들은 정수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다. 가을이 왔다. 바다는 여름보다 더 푸르렀고 바람은 시원했다. 정수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슈퍼 아저씨, 식당 아줌마, 문구점 할아버지. 그들은 정수를 서울서 온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오늘 고등어 좋아요. 한 마리 가져가세요. 아줌마, 얼마예요?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어제 선생님이 우리의 숙제 도와줬잖아요. 정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정수를 좋아했다. 아저씨,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답은 급하게 찾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맞지. 삶도 마찬가지야. 삶요? 응. 삶도 천천히 풀어가는 문제 같은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정수는 빙그레 웃었다. 어느 토요일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추석 맞이 주민 화합 행사. 정수도 초대받았다. 선생님, 요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네. 선생님 요리 실력 소문났어요. 문화센터 강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정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갔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였다. 분주했지만 즐거웠다.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200명 정도. 작은 마을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았다. 자, 이제 박정수 선생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갑자기 마이크가 정수에게 넘어왔다. 정수는 당황했다. 아, 저는. 어서요. 우리 마을에 오신 지 반년 됐잖아요. 정수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200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긴장됐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28년 함께한 아내와 헤어졌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배웠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였다는 걸. 저는 이제 63살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지났겠죠. 하지만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지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 마을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부하도 아닌 그냥 박정수로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큰 박수였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에 앉자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았다. 김순자 할머니였다. 잘했어, 젊은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네. 축하해. 네. 할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네가 한 거지. 할머니는 정수의 손을 도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겨울이 왔다. 바다는 거칠어졌고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 주소가 낯익었다. 예전 집 주소. 편지를 열었다. 윤선의 손글씨였다. 정수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다. 이혼 후 집을 정리하면서 당신 물건들을 많이 발견했다. 오래된 일기장, 우리 결혼식 앨범, 신혼여행 때 산 기념품들. 일기장을 읽었다. 미안하지만 읽었다. 그 속에는 내가 모르던 당신이 있었다. 오늘도 회의가 길어졌다. 윤선이 혼자 저녁 먹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승진했다. 윤선이 기뻐할까? 아니면 또 더 바빠진다고 서운해할까? 윤선이 최근 말이 없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물어봐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 덕분에 28년을 편하게 살았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건 내 잘못이다. 잘 살아라.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윤선. 정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그저 먹먹함. 우리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도 다시 읽지도 않을 생각이었다. 그저 그곳에 두고 잊어갈 것이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서 조용히.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이곳에도 눈이 내리는구나. 정수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봤다. 하얀 눈이 검은 바다 위에 떨어지면서 사라졌다. 마치 인생 같았다.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그래도 괜찮아. 빛났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정수는 소주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단단했다. 1년이 지났다. 정수는 64세가 되었다. 생일날 마을 사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 준비했어요. 정수는 웃으며 케이크에 초를 껐다. 소원을 빌었다. 이대로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봄이 왔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정수는 작은 텃밭을 시작했다. 원룸 뒤편에 작은 공터를 빌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선생님 농사도 지으세요? 응, 작게. 먹을 만큼만. 대단하시네요. 요리도 하고 농사도 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 정수는 흙 묻은 손을 바라봤다. 예전엔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이 이제 흙을 만지고 있었다. 여름이 다시 왔다. 정수가 이 마을에 온 지 정확히 1년 6개월째. 어느 저녁 정수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문득 휴대폰을 꺼냈다. 아니,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 맞다. 나 번호 해지했지. 정수는 빙그레 웃었다. 휴대폰은 1년 전에 없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마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새 번호였다.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번호. 더 이상 윤선의 연락도 회사 동료들의 안부도 없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바다 냄새,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끝내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필요 없었다. 증오도 미움도 필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해방이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최근에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장을 닫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왔다. 하지만 정수는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빛이 보였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야.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원룸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어깨는 더 이상 구부러져 있지 않았다. 바르게 펴져 있었다. 박정수 64세. 그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웠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정수는 불을 켰다.
작은 원룸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다.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아침에 수확한 상추가 있었다. 직접 키운 상추. 씻어서 쌈장에 찍어 한 입 먹었다. 맛있네.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정수는 작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TV도 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음식 씹는 소리와 창밖의 파도 소리만 들으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 산책, 텃밭 시도하게 속에서 토마토를 따던 순간 수업에서 만난 수강생들의 웃음, 저녁 해변의 석양.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조용한 하루. 하지만 정수는 웃고 있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성공도 화려한 성취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게 그가 찾던 행복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다. 두렵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정수는 66세가 되었다. 텃밭은 이제 작은 채소밭이 되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뿐 아니라 가지, 오이, 호박까지 키웠다. 수확한 채소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정수는 여전히 주 2회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이제는 도시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오호, 맛있겠는데?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 이제 진짜 요리사 다 됐네.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야. 2년 전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해봐. 그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잖아. 정수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아요. 2년 전엔 저 자신을 잃어버렸었어요. 이제 찾았지? 네. 찾았어요. 그럼 됐어.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 둘은 함께 웃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마을 해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요즘은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다. 윤선이었다. 2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2년 3개월 만이었다. 윤선도 정수를 봤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다. 함께 걷던 수강생이 눈치를 챘다.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아, 응. 조심히 가. 수강생이 떠나고 정수와 윤선만 남았다. 윤선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윤선은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수수했다. 하지만 얼굴엔 색이 돌아와 있었다. 오래간만이야. 그러게요.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윤선 씨도요? 윤선 씨라는 호칭에 윤선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여기는 어쩐 일로? 그냥 너 보러. 저를요? 응.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탐정 쓰긴 싫고. 그래서 직접 왔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선이 이어서 말했다. 2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알아. 소용없는 거.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윤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 현수랑도 끝났어. 작년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어쩌면 나도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겠지. 정수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윤선 씨, 저는 이제 알아. 너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말 아니야. 윤선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뇨? 너 덕분에 나도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 2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나는 항상 외롭다고 말했지만 정작 너의 외로움은 생각 안 했어. 너는 회사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도 혼자였을 텐데. 정수는 윤선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의미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해. 진심으로.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외롭게 한 것. 응.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윤선이 먼저 움직였다. 그럼. 잘 살아. 행복하게. 윤선 씨도요. 윤선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정수야. 네. 너. 표정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정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윤선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돌아서서 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정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잘 살아요, 윤선 씨. 그 말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작별이었다. 진짜 마지막. 그날 밤 정수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변함없는 소리. 정수는 문득 2년 전을 떠올렸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 퇴직식을 마치고 집에 가지 못했던 그날 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직접 내린 커피. 쓰지만 향긋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새 번호로 저장된 연락처는 많지 않았다. 마을 주민센터, 문화센터 강사, 김순자 할머니 몇몇 수강생들. 적지만 충분했다. 아니, 적기 때문에 더 소중했다. 정수는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했다. 오늘 윤선을 만났다. 2년 만에.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별했다. 진짜 작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증오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 삶을 살았을 뿐. 그게 가장 강력한 해방이었다.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파도. 정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짠 냄새와 함께.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나는 자유다. 그 말을 하며 정수는 활짝 웃었다. 진심으로. 그의 웃음 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완전한 평화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 그리고 정수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깔린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끝내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법도 배웠다. 63세의 말이다. 어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이별은 진짜 자유다. 어떤 나이도 늦지 않았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